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0년 변액보험 에센셜 102 102제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3번째 문제네요. 월대체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이 용어를 찾는 문제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이렇게 알아맞히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특약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을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 보험료와 함께 차감한다. 바로 이게 월 대체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 대체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에 어떤 금액에서 공제하는가?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하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할 정도로 다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납입 최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음으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중도 인출, 펀드 변경 다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 아니죠. 뭡니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보험과 달리 청약 철회 사유의 제한이,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일반 보험이든 변액 보험이든 사유는 동일하다. 84번 해지 환급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보험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기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적립금이죠.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해야 되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을 수 있죠.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면 납입 기간 이내라도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3번, 대부분 변액 보험은 최저 해지 환급률을 보증 안 하죠. 해지 환급률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해지 신청일 플러스 또 이영업일이죠. 이영업일을 기준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 기간은,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이나 변액 보험이나 다 동일하게 14일 이상. 이건 동일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보험 기간, 납입 경과 기간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보험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납입도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납입 경과 기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쌓였으니까 해지 환급금은 계속 변동을 합니다. 두 번째, 변액 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그죠? 해지 환급금을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어떤 변액 보험도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지된 기간 동안은 특별 계정의 운영 실적 확보가 불가능하죠. 왜? 해지가 되면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던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옮겨 놓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정 운영 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해지와 부활이네요. 변액보험의 해지와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활 시 해지된 기간 동안은 특별 계정 운영 실적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제가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계정을 옮겨놓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부활 시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해지된 시점에서 일반 계정을 옮겨놔 버렸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자 적립금을 산정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부활 청약 가능 기간 3년. 얘도 맞는 거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입 최고 기간 없이 어떠한 보험 상품도, 어떠한 보험도 납입 최고 기간 없이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계약자 적립금이 관리되는 계정은 일반 계정이죠.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옮긴다 그랬죠. 또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부활은
미납으로 해지가 돼야지 취소가 되었다든지 계약자를 알릴 의무 위반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부활 청약을 못 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다. 그죠? 길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부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부활 관련된 문제가 많네요. 부활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맞죠? 2번, 계약을 부활을 하게 되면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정은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일반 계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3번, 변액연금보험은 선납이 가능하다. 연금보험, 유니버셜 다 선납이 가능하죠. 자, 4번,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는 안내물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연체보험료를 납입 후에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이게 부활에 관련된 거죠. 연체보험료 부활하려고 그러면 연체보험료 납입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부활을 승낙하고 난 다음에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되었다면 항상 이 영업일 공통입니다.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되어 돈이 들어와야 투입할 거 아닙니까? 이제 승낙이 효력이 발휘하는 거죠. 플러스 2일날.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완료가 된 뒤에 승낙이 되었다. 승낙일 플러스 제2영업일. 자, 요거를 언제, 자, 승낙과 연체보험료 납입이 언제가 더 늦게 끝났느냐. 그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늦은 시점이냐. 플러스 제2영업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부활 승낙 후에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되었다면 연체보험료가 더 늦게 시점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연체보험료 납입 완료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날 투입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7번 보겠습니다. 계약대출이죠. 계약대출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유의있게 좀 봐주십시오. 맞는 거. 1번 보험계약대출 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제외하죠. 수수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보험계약대출 이자와 수수료 부분 여러분께서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다. 맞죠? 3번 계약자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대출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 그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 계약자 적립금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 아닙니다. 4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의 대출 가능 횟수는 이게 참 숨어있는 문제인데, 숨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 최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별계정 방식은 월 1회밖에 안 됩니다. 월 1회. 특별계정에서 적립금에서 대출해 주는 건 월 1회밖에 안 되는데 일반 계정 방식은 제한 없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가 특별계정 방식이냐 일반 계정 방식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죠. 그죠? 두 번째, 일반 계정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다. 그죠? 특별계정 방식에 의한 대출이라야 월 1회다. 요거 구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았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보험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보험금 내지는 해지를 해서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되었을 때도 당연히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다음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88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 플러스 2 영업일에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그죠? 특별 계정 투입해야 되겠죠. 2 영업일도 맞죠.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가 있죠. 당연히 상계해야 되겠죠. 3번,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월계약 해당일에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계약자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이 투입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 자, 특별계정이 투입이 될 때 제가 앞서서도 수수료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예, 수수료는 보험회사의 수입이고요. 이자만 특별계정의 수입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총 8만 원인데 이 중에서 수수료가 1,000,000원이에요. 그럼 수수료는 보험회사, 그다음 8만 원에서 10,000원을 뺀 7만 원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자주 요즘에 출모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전액이 특별계정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일반계정 담보대출로 처리한 경우 일반계정 담보대출은 특별계정에 자금이 쓰는 게 아니죠. 보험계약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금액만큼 운용이 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일반계정에서 제가 대출했기 때문에 특별계정 적립금 전혀 변동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없었기 때문에 운용 실적은 그만큼 유지가 됩니다. 운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9번 보겠습니다. 선택 특약이네요. 자,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은 변경할 수가 없죠. 얘는 그냥 둘 다 종신이죠. 보험기간, 납입기간 다 종신이기 때문에 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본 보험 금액만 감액 못합니다. 기본 보험 금액만 감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 비율만큼 변동보험금도 감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액 안 됩니다. 둘 다. 3번,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성별을 청약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당연히 정정 가능해야죠. 불가능한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자연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보험금액을 감액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해지를 했으니까 뭘 주느냐?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 보험 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거 3개가 있습니다. 3가지.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 의무, 납입기간. 이 3가지는 절대 변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거 꼭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증액은 안 되는데 감액은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1번 질문은 함정이 증액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보험 금액 또는 변동 보험 금액만의 감액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본 보험 금액이 감액이 되면 자동 그 비율만큼 변동 보험 금액도 감액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감액 안 됩니다. 증액은 아예 둘 다 애초에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로 보는 게 아니라 해지로 본다는 거 공부했었죠. 네 번째, 변액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전환된 일반보험을 다시 변액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변액보험은 일반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있죠. 근데 한 번 전환된 보험은 일반보험은 다시 변액보험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보겠습니다. 폐지네요. 이제 특별계정펀드의 폐지. 자, 폐지 사유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산가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이 50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세 번째,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할 경우 가능합니다.
펀드가 운영되는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계정 펀드가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지문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개설 시에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입하여 펀드의 자산이 일정 규모, 자, 처음에 최초에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때 예, 보험회사가 자기 돈으로 더 거기서 실은 얹어주는 겁니다.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기 투자 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펀드를 설정한 후 6개월이 아니고 일단 기본 1년이죠. 1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서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예, 폐지할 수가 있다. 예, 6개월이 아니라 1년. 여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지 시에는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펀드 변경을 할 수 있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할 수는 없다. 그죠? 예,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 변경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안내를 하고 유사한 펀드로는 이동을 회사가 할 수는 있다라는 점 여러분 그 차이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